알겠습니다. 회담 외적인 부분도 잠깐만 짚고 갈게요. 만찬이요. 만찬이 좀 특이했어요. 긴자에서 유명한 스키야키 식당에서 스키야키를 먹고 2차로 유명한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서 오므라이스를 근데 저는 식당 외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스키야키 먹고 이런 게 좀 낯설더라고요. 이거는 대접을 잘해준 겁니까? 못 해준 아니 겁니까? 이제 정상들 사이에 공식 회담을 하는 자리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정상들 간의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위죠.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인 관저의 행사와 만찬을 하고 예. 두 분만 따로 가서 이렇게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것은 비판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건 대접 잘해준 네, 겁니까? 그것은 대접도 잘한 거고 그런 형식을 갖추면 양쪽 국민들 사이에 뭔가 두 정상 사이에 깊은 인간적 대화가 진행되나 보다라는 또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만날 때 뭔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눈 거냐. 이거는 뭐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다음 외교적 성과로 확인되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진 거면 크게 의미가 있겠냐. 다만 오므라이스를 먹었냐, 뭐 128년 된 데냐 이렇게 꼬치꼬치 지적하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판이 좀 나왔었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 집이냐? 우상호 의원이 이런 점은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외교 이런 걸 잘 아시고, 근데 이제 지도자 사이의 사적인 친분이 외교에서 굉장히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윤통 스타일이 뭐냐면 애둘러서 이야기 안 해요. 애둘러서 얘기 안 하고 핵심 있으면 바로 꺼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들어줘라. 그래서 좀 위험해요. 아 이걸 물론 이제 속전이 너무 잘 걸러야 위험해. 돼도 안 하고. 얘기만 하면 그냥 아니 그래서 친해지는데 사적인 이야기에 먹는 이야기가 좀 끼어들면 빨리 친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시다하고 이 저녁 만찬하는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요. 또 윤통이 먹는 거엔 진심이잖아요. 네, 네. 진심. 요리도 진심이고 두 번 먹고 술까지도 외교적으로 고려해서 다 초이스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주하고 일본 맥주하고 맥주. 이렇게 넣는. 아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사실 윤 대통령이랑 점심을 했었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의원들 몇 명이서 점심을 예, 예. 했었고 사실 제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대범하게 통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예요. 배우가요 하태경 의원이 사실 제 영향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야. 통 크게 나가라. 라고 했고 아이고, 이 사람.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가 잘못하면 고립된다. 그러니까 그까지 나갈 진도가 안 돼 있다. 일본이 우리를 너무 지금 아직도 불신하고 있어서 일단 기시다하고 이제 사이 좋게 하는 게 급선무고 이게 되면은 하이원 이야기하는 거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아. 그래서 뭐 사이 뭐 어떻게 좋게 하려고 하니까 기시다가 이제 술이 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화합주 생각을 하는데 일본 맥주가 나올 테니까 한국 소주를 가져가서 이제 화합주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아,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하이원님하고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야, 윤회관이시네. 이거였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님 술 문제 국력이 나올 때만 역전됐다. 했거든요. 국력이 역전됐기 때문에 예. 크게 나가라. 그럼 우리가 일본 여론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일본 양보를 더 크게 끌어낼 수 있고 이게 바로 대일 협력 정책이다. 그걸 동의하신 거예요. 대일 협력 정책이란 이론을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그걸 초를 잡은 거죠. 굉장하게 이 국제 외교 사회의 역관계라든가 또 그 일본이란 사회 내에 이 소위 말하면 누가 진짜 힘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안타깝지만 기시다 수상은 힘이 없어요. 기시다 수상은 일본 내에 소수 파벌 속해 있고 아직까지 일본 정계의 주요 여론과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베 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시다 수상하고 인간적 관계를 높인다고 해서 일본 전체의 정계 여론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측면에서 한계는 있었다. 이 정도로 우상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고요. 기시다가 큰 결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입지가 좁아요. 그래서 근데 일본 의원들 자민당 특히 지금 여당이잖아요. 다수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때문에 그 일본 의원들 중에 기시다 이해해주는 의원들이 늘어나야만 일본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일본 여론이 혐한 여론이 반중보다 반한 여론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소비자들이잖아요. 일본 국민이. 그러니까 쉽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 국내 여론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일 정책에서는. 그래서 저는 햇볕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복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본 여러 언론에서는 올 여름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여름 방한? 뭐 저는 이것도 외교적으로 성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셔틀 외교 복원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몇 월쯤에는 일본이 정상이 오겠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 멘트를 해줘야죠. 이번에 답방 약속을 했었어야 된다. 당연하죠. 적어도 일본 한국 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했고 적정한 시점에 내가 가겠다 정도를 해줘야죠. 무슨 셔틀 외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럼 이거조차 또 구걸합니까?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셔틀 저는 외교 복원을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막 꼽고 있는데 그조차도 좀 인정하기가 어렵단 아니 말씀. 가능성은 있는데 예. 보통은 과거에는 예. 완전히 복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관계가 적어도 추상적으로라도 앞으로 일본 정상이 적절한 시점에 분위기가 조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도는 발표를 했어야죠. 그러면 셔틀 외교가 복원된 그 거죠. 정도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발표 안 했잖아요. 발표하겠죠. 구체적인 시기는 자, 나올 거라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이득이 뭔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여론도 좀 뭐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고 합니다. 과연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본 포석이라면은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게 친절하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분위기 좀 바꿔보죠.